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이번 주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을 리오프닝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방역 패스는 또 다른 기회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제 유통주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까지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냐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방향이 엇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 작전 리포트의 주제는 리오프닝이고요. 오늘의 종목은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입니다. 12월 8일 현대차증권과 12월 21일 DB금융투자 리포트를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키워드를 어제 정리를 좀 드렸죠. 백신, 치료제, 그리고 소비, 여행, 레저까지, 그리고 유통, 음식료, 화장품까지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호텔신라를 말씀을 드리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순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백신 공백기를 지나자마자 백신이 이제 우리가 접종을 시작할 때쯤 호텔신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변이 바이러스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보다 이제는 점진적 위드 코로나 쪽으로 방향성이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등 당장 재개할 여건은 아닌 것으로 우리는 좀 받아들이고 있고, 국내적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진행하다가 너무 확산세가 가파르자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 사회적 거리 두기로 좀 돌아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 국면에서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도 1월 중에 보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게임 체인저가 될지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듯이 프랑스에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긍정적입니다. 중증 환자나 입원 환자 비율이 다소 적다. 그래서 치명률로는 굉장히 낮다. 이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확진자가 증가하느냐 보다도 오히려 입원 환자 비율이나 위중증 환자가 얼만큼 가파르게 나오느냐 이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22년 하반기 이후에 해외여행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이 순서대로 투자자의 시선들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미크론의 재확산, 새로운 거리두기, 어제부터 적용되고 있는 방역 패스라는 부분에 좀 화두가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180일 정도의 유효기간이 적용이 되고 3차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접종 당일부터 방역 패스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식당, 카페, 음식점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17종이 포함이 되었는데 오늘 제가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상점, 마트, 백화점의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될 텐데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에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1차, 2차 접종에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은 방역 패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를 비롯한 크게 부작용이 없었던 분들은 방역 패스에 대한 적용과 3차 백신 접종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방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 마트, 백화점이 방역 패스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기도 이제는 혼자 쇼핑을 하기도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3,000제곱미터 미만의 업종이 주로 편의점,
리테일이 되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오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근거리에 있는 다양한 편의점들, 결국 라스트 마일이죠. 우리 집까지 오기 가장 마지막 관문, 편의점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오고야 말 주가 상승, 저평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리테일,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오고야말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오늘의 종목은 바로 BGF 리테일 그리고 GS 리테일이었습니다. 작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든 포스트 코로나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요.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1인 미접종자는 이제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없게 되니까 편의점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발상을 전환해서 좀 그런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먼저 BGF 리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4분기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업 환경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리포트들이 11월 말 12월 초 다들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한다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편의점, 마트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들의 주가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담감은 있지만 업황을 훼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제 다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본다면 3분기는 매출액 1조 8,300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의 성장성, 영업이익은 69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1조 6,980억 원을 넘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의 성장, 영업이익은 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로도 여전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3분기에 반영된 그러한 영향을 3분기까지 좀 봤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와 유사한 3.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4분기에도 2.6%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개선되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도 실적들을 본다면 매출액은 7조 1,300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전년 대비 6% 가까운 성장성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의 성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차분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할 수만 있다면 그 구간이 곧 좋은 주가 상승의 여력으로, 주가 상승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가가 아직도 부진하고 있는 GS 리테일입니다. 2위 사업자입니다. BGF 리테일이 1위, GS 리테일이 2위인데요. CU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14,923곳, 그리고 GS25 같은 경우에는 14,688곳,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19년도에는 GS25가 점포수 기준으로는 1위 사업자였으나 19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CU가 줄곧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CU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대비 따박따박 7% 내외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GS25는 3%대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점포수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율에 있어서도 CU가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매출 비중을 본다면 GS 리테일이 편의점과 슈퍼마켓 매출 비중이 전 사부문 92%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거리두기 확대 또는 리오프닝 또는 방역 패스에 따른 가까운 편의점들의
수혜가 일어날 경우에는 GS 리테일도 좀 주목을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쇼핑과의 합병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156% 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홈쇼핑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은 32%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GS 리테일은 합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기요 같은 합병 시너지 효과가 동반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업부 간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대한 시너지가 이제 나와야 된다. 통합 물류, 라스트 마일, 배송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오프라인 점포가 픽업 센터로 활용이 된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 온라인 트래픽을 확보하고 고객 수 확보까지도 이어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그리고 라스트 마일, 배송, 홈쇼핑과 요기요 인수 효과가 4분기부터 하나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은 대형 마트에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건강상의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형마트 3,000제곱미터 이상의 마트 상점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나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편의점들 쪽으로의 매출, 그리고 발걸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했고 배달 플랫폼 요기요 인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증명될 경우에 너무 오래 쉬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 그리고 반드시 오고야 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은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